그러니까 말 조심을 해야 됩니다. 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는 기본적인 리더십 이미지에 대해서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인 부부만의 관계라면 참 저 부부관계 부럽습니다. 아마 예능에 출연하셔서 부부의 알콩달콩한 모습을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이미선 후보는 지금 공직자로서 나서는 리더의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 자리에 가는 분이 대변인이 없으면, 변호사가 없으면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이미지로 지금 각인되고 있습니다. 남편 없으면 자기 얘기도 못하는. 네. 그러니까 리더십 이미지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린다면 말입니다. 예. 자신의 이야기는 자신이 할 줄 아는 리더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기본적인 소통을 할 줄 알아야 기본 무언가의 일들이 처리되지 않겠습니까? 추후에 무언가를 결정할 때도 남편이 하라는 대로 하실 건지를 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가 공직자들에게 그 도덕적 검증을 하는 이유는 우병우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도 문제가 많았잖아요. 직권남용, 그리고 뭐든지 직원 탓, 뭐든지 전 대통령 탓했던 사람입니다. 일을 잘하고 못하고를 저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식 많이 하셔서 돈 많이 번 것 좋습니다. 예. 하지만 기본적인 도덕적인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는 리더는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려운 것이 그러니까 진실이다, 팩트다. 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미선 후보자와 그의 남편을 향해서, 이들 부부를 향해서 여야 모두 비판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여당의 내에서 나온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님. 조홍천 의원이 주식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라고 민주당임에도 불구하고 조홍천 금태서 맹렬하게 비판했던 건 저희가 목소리를 들려드렸고, 민주당 중진 의원이 후보자 남편이 장외 토론 제안한 것은 선을 넘는 행동이다. 선을 넘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당의 민경욱 대변인은요, 청와대는 지금이라도 남편인 오 변호사를 차라리 후보자로 지명하라. 헌재 결정문도 어차피 남편이 대신해 줄 것 아니냐라는 지금 비판도 있는데, 오늘 한국당에서 변호사 변호사님, 이미선 후보자 부부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요. 예. 어떤 혐의입니까? 일단은 가장 큰 것은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서 그 회사에 대해서 그 불리한 공시가 나오기 전에 주식을 매도했었고 그 이후에 다시 샀다라는 점, 내부자 거래가 가장 크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해 충돌이라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있긴 할 텐데 가장 큰 거는 그 문제가 될 것이고, 거기에 있어서 이제 오충진 변호사는 맞짱 토론이라도 해보자, 한번 다퉈보자, 의혹을 해서보자 얘기를 합니다. 변호사로서 제 가장 전문 분야가 사실 증권 분야였었거든요. 그래요? 이제 지금 금융감독원 내부에서도 가서 제가 강의했던 적도 있고 이 시스템을 알고는 있는데, 변한봉 변호사님의 전공은 증권. 증권이죠. 근데 이제 사실 내부자 거래 같은 경우가 있어서 어느 사람이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서 거래를 했습니다. 제보로 시작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의 그 주가 현황 관리판을 보게 되면은 이제 그가 사인이 뜨거든요. 특정 계좌에서 특정 시점에 갑자기 매도 주문이 쏟아진다라든가 매수 주문이 쏟아진다라든가 몇 가지 신호가 있는데 한 20여 가지 정도 신호가 됩니다. 거중에 하나 걸리게 되면 금융감독원에서 바로 조사를 들어가서 내부자 거래가 아닌가 수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오충진 변호사나 이미선 헌법재판 후보자는 당시에 그런 게 없었으니까 문제 없는 거 아니냐? 그렇지는 않고요. 워낙 많다 보니까 금감원이라든가 그 증권거래소에서는 한 몇십억 정도 되는 것, 그런 문제되는 건 찾고 몇 천만 원 정도 되는 거는 심증은 있지만 거기까지는 조사를 못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묻히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내부자 거래 같은 걸 잡아내는 것은 거래 패턴을 보고 이제 잡아내게 되거든요. 주광덕 의원 같은 경우는 특정한 회사의 불리한 공시가 나오기 전에 대량 매도가 이루어졌다. 이것은 전형적인 내부자 거래한 주가 조작 패턴이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던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금융감독원이라든가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될 사항인 거죠. 그것을 맞짱 토론해서 우리 둘이 얘기해보자, 그걸 풀 수 있는 사안은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한국당 입장에서는 당신들의 거래 패턴을 보면 전형적인 내부자 거래에 의한 패턴이다. 따라서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다 떠나서 그래 아무런 내부자 거래를 정보를 이용한 것도 없었고 문제가 없었다. 문제가 없느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오충진 변호사 스스로도 아내는 전혀 주식 거래를 할 줄도 모르고 내가 아내의 계좌를 이용해서 주식 거래를 다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되거든요. 전자금융거래법에 되면 내 계좌를 타인에게 아예 양도를 해서 거래하게 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보이스피싱을 하게 될 때 내가 만약에 보이스피싱을 하는 사람에게 내 계좌를 100만 원 주고 거래 통장을 팔았다. 현카드를 팔았다. 그럼 그 사람들은 그 계좌로 돈을 받고 돈을 인출하게 되겠죠. 카드 빌려준 것 자체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많이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오충진 변호사는 지금 스스로 내가 아내의 계좌를 이용해서 내가 썼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을 지금 자백한 상황입니다. 이건 어떠한 경우도 피해 나갈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시장법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는 분명히 죄가 있는데 단순히 감성으로만 호소를 해서 문제가 없다.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죠. 이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식거래 일상화된 후보자를 국민 앞에 내세우는 모렴치, 민심의 경고도 묵살하면서 임명 강행하는 몰상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책임이 문 대통령에 있다.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 한다. 지금 상식은 어디에 있느냐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황교안 대표가 요구를 했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예.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선을 넘었다. 한 중진 의원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민주당에서도 고민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청와대에서 임명 강행하겠다고 하니까. 아니, 방금 보신 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저런 말이 오히려 일을 제대로 풀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바로 또 이렇게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역할, 자질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느냐, 이게 검증의 대상이어야 하고 청문회에서 핵심이었어야 하는데요.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여러 가지 헌법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인 논란, 논의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최종적인 그 논란의 종결자의 역할을 헌법재판소가 해야 되고 헌법재판관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논란과 관련돼서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별로 잘 따져보지 않고 예. 재산이 얼마, 그다음에 주식 거래액이 얼마, 뭐 남편은 누구, 뭐 이런 얘기들로만 지금 계속되고 있고 남편이 지금 나선 거잖아요, 근데. 자유한국당도 지금 저는 뭐 남편 나선 거 관련해서는 제가 늘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오바금지. 오바금지. 오바하셨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타이밍이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그 주식을 다 처분을 하기로 했고 그렇게 처분이 됐고 이렇게 돼서 국민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나가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리고 정의당이랑 평화당 같은 경우도 반대해서 6.15로 입장을 이제 선회를 했었을 때 갑자기 남편이 나타나셔서 그래 맞짱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약간 분위기가 더 악화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됐는데 예. 근본적으로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황교안 대표나 혹은 주광덕 의원 같은 경우처럼 그 후보자를 건드려서 후보자 뒤에 있는 조국 그리고 조국 뒤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가려고 하는 노골적인 정치 전략을 내세우니까 예. 그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역할과 자질 이런 부분들이 노는 게 아니라 완전 흙탕물 그 싸움으로 좀 가버리고 있거든요. 전 이런 게 아쉽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이라도 자유한국당에서도 이런 어떤 정치 전략적인 노골적인 어떤 정쟁의 모습을 보이시기보다는 후보자 자질과 관련해서 입장을 얘기하시고 토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난 연후에 책임을 묻든 이런 것을 하셔야지 후보와 관련된 논의도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냥 덮어놓고 덮어놓고 책임져라 사과해라 이렇게 하시는 거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주광덕 의원이 조국 수석을 향해서 오히려 맞짱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이게 맞짱 토론이 이상하게 물고 물립니다. 이비선 후보자의 남편이 주광덕 의원에게, 주광덕 의원은 조국 수석에게. 뭐 맞짱 토론 챌린지인가요? 그럼 조국 수석도 누구에게 맞짱 토론을 의뢰해야 되나요? 들어보시죠.